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1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후 4시 24분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벡터 캘큘러스 and Electromagnetism with OpenGL 이 플레이리스트를 누르고요. 아래로 쭉 내려가면 153번 동영상이 있습니다. 부정식 다중적분, 점근선 있는 적분,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더보기를 누르고 다운로드 current video source code 이 링크를 누릅니다.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풉니다. 폴더 이름을 154 geometry 이렇게 변경하고요.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놨습니다. 이 폴더 속에다가 이 그림 파일을 붙여 넣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합니다. 154번 폴더를 선택하고요. 이 버튼을 눌러 geometry.cpp를 누릅니다. line.cpp를 열고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다 넣고요. line.cpp는 닫고 nearest point to plane 이 그림을 엽니다. Ctrl B 하고요. 토마스 캘큘러스 Early Transcendental 13판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요. 이 버튼을 누릅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서요. 챕터 12가 Vectors and Geometry of Space 벡터와 공간, 기하라는 뜻입니다. 섹션 12.5에서요. Lines and Planes in Spac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라인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공간 상의 평면에 대한 방정식 이게 나와 있고요. 이거 벡터 배우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때 벡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웠기 때문에요. 이거 아마 익숙할 겁니다. 여기서 좀 더 내려가 보면 한 점에서 평면까지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피겨 12.41이고요. 페이지는 737페이지입니다. 여기 평면 방정식 3x 더하기 2y 더하기 6z 6 이렇게 평면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이 공간상의 어떤 점 S에서 이 공간 평면에 가장 가까운 거리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S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는 평면상에 가장 가까운 거리는 여기에 보면 distance from S to plane 해갖고 요 길이입니다. 요 길이요. 요 길이 구하는 거는 1차적인 목표를 짓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공간 평면이 주어졌을 때 평면 위에 있지 않은 공간상의 한 점 S에서 가장 가까운 평면상의 가장 가까운 점을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이 거리는요 평면 밖에 있는 한 점에서 평면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를 계산하는 건데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우리는 점 S에서 이 평면에 가장 가까운 점 Q를 찾습니다. Q를 계산합니다. 이 Q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점 S에서 이 평면에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요거는 당연히 90도로 만나는 각이고요. 요 거리는 당연히 계산하게 되고요. Q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 계산해서 제가 여기 식을 표시해 놨는데요. 이거를 C++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이 구현 방법이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C++ 코드로 구현해 보면요. 차원이 다릅니다. 수학적인 이론은 별거 없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수학적인 이론은 별것 없는데 그거를 올바르게 C++로 구현하는 방법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void find near list point to plane naive int main 하고요. 이 함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여기다가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제가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평면 방정식이 주어졌고요.
점 S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점 S에서 이 평면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점과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고요. 이런 거는 직관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게 1차적인 목표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기술하는데 어떻게 기술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CNA, BC, TR, 3D 이렇게 하고요. S를 나타내고 이렇게 컬리 브레이스를 열고요. 이 S는요, 이 점입니다. 1, 1, 3. 그래서 이거를 부동소수로 나타내야 합니다. 1.0, 1.0, 3.0 플로팅 포인트로 나타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평면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평면 방정식은 간단하게 만듭니다. CNA, BCTR, 3D고요. 이거를 플레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플레인 평면요. 역시 컬리 브레이스를 열고요. 세미콜론을 닫아야 하고요. 이거는 지금 컨스트럭터를 호출하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여기서 BCTR3D를 사용했는데요. S를 정의할 때 BCTR3D를 사용했고요. 이 플레인을 정의하는데 역시 BCTR3D를 사용합니다. 이 벡터 3D는요, 굉장히 막강합니다. 참말로 막강하고요. 제가 만들어 본 것 중에 가장 정교하게 만들어진 클래스입니다. 제가 벡터 클래스를 적게 만들었으면 100번 정도 만들었고요. 많이 만들었으면 100번 더 만들었습니다. 오로 X고요. 자, X고요. 이 방정식을요, 여기다 썼는데요. 이거를 평면 방정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6을요, 왼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이동해서 6으로 묶은 겁니다. 원래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 6을 좌변으로 가지고 오면 이렇게 되는데요. 6을 뽑아내서 이렇게 묶었습니다. 이 중에 요거 3x요. 리턴 하는데요. 3 곱하기 x. 예, 이건 x 성분이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거는 편의상 y로 나타내고요. 이 y를 여기다 씁니다. 그래서 이 y 이렇게 됐고요.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거는 z식이고요. 요 식을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다 쓰면 되고요. 곱하기를 넣어주고요. 이렇게 z를 나타내고 끝에 콤마는 줍니다. 보세요. 이 벡터 S는 모두 스칼라고요. 엘리먼트가 모두 스칼라고, 플레인은 람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클래스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이거보다 더 정교한 정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평면 방정식과 이 포인트 S, 공간상의 포인트 S를 찾았는데요. 이 평면에서요, 이 플레인에서 3, 2, 6을 뽑아냅니다. 이거를 어떻게 뽑아낼까요? 이렇게 뽑아냅니다. 오로 n은요, 이 플레인에서요, 이게 플레인입니다. 이 VCTR3D 오브젝트이고요. 여기에서 normal vector of plane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특수한 벡터를 리턴합니다. 우리가 아규먼트를 안 줬잖아요. x의 아규먼트, y의 아규먼트, z의 아규먼트, 이게 무슨 값이 될지 모르잖아요. 데이터형이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형을 결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더블로 이렇게 결정해 주면 되고요. LCD, Cout 이렇게 해서 S를 출력해 보고요.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CPG, NDL 그 다음에 LCD, Cout,
n은 이렇게 하고요. n을 출력해 봅니다. 예, 출력되었고요. 아무 커맨드 프롬프트를 열어도 된다. 오래간만에 NVCC 컴파일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cd 154 geometry 이렇게 해서 NVCC SED C++20 geometry.cpp on.exe 이렇게 해서 MVCC 컴파일러로 빌드합니다. 어떤 컴파일러 쓰든지 상관없습니다. cls n을 딱 때렸더니요 참말로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참말로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보세요. 이거는 분명히 람다고요. 람다 속에 식이 들어있는데 이 n을 보세요. n 이 n요. 희한하게 3과 2와 6을 뽑아냅니다. 우와, 신기하지 않나요? 이 식에서 무슨 수단을 쓰길래 3과 2와 6을 여기서 뽑아낼까요? 무슨 마술을 쓰는 것 같죠, 그죠? 마술을 쓰는 거 맞습니다. 마술을 쓰는 거 맞는데요. 뭐 어떤 마술을 쓰느냐? 이거 뽑아내는 거 간단해요. 간단하다고. 이거 뽑아내는 거. 이거 뽑아내는 거요. 이걸 눌러서 Go to Definition 하면요. 여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와, 보세요. T2가요. 1.0을 두 번 냈어요. 그럼 2.0이에요. 그러면 Evaluate X T2 하면요. 이 식에다가요. X에다 2.0을 넣고요. 이걸 제가 옆으로 나타낼게요. Evaluate X가요. 이 식에다가 X 자리에 2.0을 넣고요. 여기다가 X 자리에 1.0을 넣어서 두 개를 빼면요. 이 3이 튀어나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식에다가 Y에다가 2.0을 넣고요. 이 T2가 2.0입니다. 왜냐하면 이 T가 1.0으로 정의가 됐고 T2가 1.0 더하기 1.0이니까 2.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람다에다가요 2.0을 넣고 1.0을 넣어서 두 개를 딱 빼면요 2가 탁 튀어나옵니다. 이야, 신기하죠,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제가요 미분을 한 겁니다. 미분. 이거는 델타 Y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 엉뚱한 대로 점프가 되어버렸는데요. 이거를 제가 다시 go to definition에서 이거는 닫고요.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델타 Y에다가 나누기 델타 Y가 아니고 델타 X를 할게요. 델타 T인데요. 요 부분은 델타 Y의 델타 T고요. 요 부분은 델타 Z의 델타 T인데요. 델타 T가요 1이에요. 1. 보세요. 요게 2고요. 요게 1이니까 차이가 1이잖아요. 1. 요것도 1. 그죠? 그러면 델타 X를 1로 나누니까 요거는 필요가 없잖아요. 빼기만 하면 되잖아. 요게 미분이잖아요. 미분. 미분을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게 평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1차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3이 튕겨져 나오고요. 2가 튕겨져 나오고 6이 튕겨져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식에서요 3, 2, 6을 이렇게 n으로 뽑아낸 겁니다. 여기서 이 n은요 이 그림에서 이 벡터 n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단위 벡터가 아닙니다. 단위 벡터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오로 n은요 이 n의 유닛 벡터를 취하면 됩니다. 이 n은 내부적으로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하고요. 붙여놓고 ni 단위 벡터 n은요 이거를 복사해오고 여기다 출력해보고요.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이게 실제로 단위 벡터가 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ni 크기 이렇게 해서요. ni 매그니튜드를 화면에 출력해 보면요. 명령줄 프롬프트에서 다시 빌드 하고요. cls n 해보면 이 ni 단위 벡터는 이렇게 계산하고요. 값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크기가 1입니다. 그래서 ni 단위 벡터를 계산했고요. 요거를 좀 줄이고 제가 여기에 그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표시하고 이제 이 점 P를 찾아내는데요. 이 점 P를 찾아내도 되고 X축 절편 요점을 찾아내도 되고요. Z축 절편 요점을 찾아내도 되는데 책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 점 P를 찾아보겠습니다. 오토 P 하고요. 플레인에서요. 포인트 온 플레인 ZX 이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이 팝업 창을 보세요. 앞에 오는 게 Z의 좌표고요. 뒤에 오는 게 X 좌표입니다. 그래서 Z의 좌표를 0으로 놓고요. X 좌표를 0으로 놓습니다. 여기 팝업 창을 잘 보셔야 합니다. 앞에 오는 게요. Z의 좌표고 뒤에 오는 게 X의 좌표입니다. 그래서 std cout 해서 P를 출력해 봅니다. cpg enter 다시 빌드 하고요. cls n 하면 P는 030 그래서 P는 030 Y축에 있는 점 P를 찾았습니다. 이제 벡터 SP를 만드는데요. S가 끝점이고요. 화살표 끝점이고 P가 화살표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오토 SP는요. 포지션 벡터 S에서 포지션 벡터 P를 뺍니다. 여기서요. S는 위치 벡터 S 이 S를 나타내고요. P는 Y축 절편 요 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S는 끝점이고요. P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SP 요 벡터를 만들었고요. SP와 이 N 단위 벡터 N을 다트 프로덕트 하면요. 오토 D는 SP에다가 이거는 다트 프로덕트입니다. 다트 프로덕트 with N 이렇게 들어갑니다. std cout 수학식으로는요. SP에다가 C 닷에다가 N 이렇게 되고요. 이 값이 D이고요. D를 출력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합니다. cls n 하면요. D가 2.42857 이 값이고요. 메인 함수에서 context per o로 max precision 최대한 정밀도로 출력합니다. numeric limits에서요. 더블이고요. max digit 하고요. std cout precision을 했어요. 최대한 정밀하게 화면에 숫자를 출력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하고요. CLS N 이렇게 보면 이게 거리입니다. 그래서 P점에서요 Q점까지, 다른 말로 요 길이가요, 요 길이와 동일하고요. 그 길이가 SP의 노멀 벡터의 단위 벡터와 다트 프로덕트 하면 이게 D고요. 우리가 여기서 줄바꿈 하나 하고요. 여기다가 줄바꿈 합니다. 이게 S에서 평면까지 최단 거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빌드 해봅니다. CLSN. 그래서 S에서 평면까지 최단 거리가 이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요, 요 벡터를 계산합니다. 요 벡터요, 요 벡터. 요 길이에다가 n을 프로덕트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로 이거는 노멀 벡터 컴포넌트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SP에다가 다트 프로덕트 한 거에다가요, 여기까지는 길이 스칼라 D를 나타내고요. 여기다가 다시 N을 곱하면요, 이거는 벡터입니다. 벡터. 이거는 벡터고요. SED, Cout, Normal Component of SP, SP의 Normal Component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출력해 봅니다. 여기다가 줄바꿈 하고요. CPG and L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빌드 하고요. CLSN 하면요, 이게 Normal Component of SP가 이렇게 되고요. 이 벡터는 이 벡터를 나타냅니다. 제 마우스 커서를 보세요. 이 벡터를 나타내고요. SP에서 이 SP 벡터에서요, 이 벡터 노멀 컴포넌트 이 벡터를 빼면요, 이 벡터를 빼면 QP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토 QP는요, SP 벡터에서요, 이 벡터에서 이거를 뺍니다. 이거를 빼면요, 이 QP가 나옵니다. 여기 식을 써놨네요. SP에다가 요 식을 빼면요, QP가 나옵니다. 그래서 SED, Cout, QP는요, 여기다 나타내고요, QP를 출력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하고요. CLSN 하면요, QP 벡터를 계산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요, QP를 계산을 했고요. 우리가 SP를 알고 있고요. 벡터 Q를 계산하려면요, 이 P에서요, 원점에서 P까지 해서요, QP 벡터를 더하면 됩니다. 제 마우스 커서를 보세요. 이 벡터 P까지 벡터에서요, QP 벡터를 더하면요, Q 벡터 Q가 나옵니다. 이 벡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토 Q는요, P 더하기 QP 하면 Q가 나오고요. Cout Q는 Q SED and L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도 줄바꿈을 2개 넣겠습니다. 이게 CPG입니다. CPG and L 이렇게 해서 이 Q 벡터를 여기서 구했습니다.
자, 이걸 식으로 더 자세하게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하고요. CLS-N 해보면요. 우리가 벡터 Q를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요. 이 Q를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S에서 평면까지 최단 거리가 2.48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Q에서요 S까지 요 벡터의 크기가 이 sp.n 이 길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토 SQ는요 S에서 Q를 뺀 벡터이고요. 이 SQ는 Q에서 출발해서 S까지 가는 이 벡터이고요. 이 벡터의 크기를 출력해 봅니다. SED, Cout 이렇게 하고요. 절대값 SQ의 크기는요. 거리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력을 해보는데요. SQ에서 매그니튜드를 때리면요. 값이 나와야 합니다. CPG and L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제가 거리 D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을 해봅니다. CLS-N 해보면요. 잘 보세요. SQ 거리 D는요. 2.48 이렇게 해서 끝에 84고요. 이 값은 S에서 평면까지 최단거리 이 거리와 완벽하게 이게 17개짜리 수입니다. 17짜리 정밀도까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QA 좌표를 완벽하게 계산했습니다. 소수점 17개짜리까지 완벽하게 계산한 것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요. 평면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평면 밖의 한 점에서 평면상에서 가장 가까운 한 점까지 거리를 계산했고요. 평면 밖의 한 점에서 평면에 있는 가장 가까운 점을 찾는 알고리즘을 구현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함수 이름을 naïve로 지정했습니다. 이거를 복사해서요. 붙여놓고요. 올라가서 이거를 perfect로 수정하는데요. 복사하고요. 컨트롤 엔드 하고 여기에 붙여놓고요.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엔드 L 하고요. 이 함수에서 잘 보세요.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이 평면 방정식에서요. y의 개수가 2인데요. 그러니까 이 노멀 벡터에서 이 2가 이 평면 방정식에서 y의 개수 2인데요. 이게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노멀 벡터에서 j 성분이 2, 이 2가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0일 때는요. y절편이 생기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서 이게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랑 가냐 그러면요. 곱하기 y 더하기 4와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요. 이렇게 될 경우에 y의 개수가 0이 되면요. 이거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 작동하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P점을 찾았는데 이런 P점이 여기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빌드 해보면요. CLS-N 해보면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함수 이름을 보세요. Find nearest point to plan perfect 이 함수에서 S에서 평면까지 최단거리 NAN, 나로 넘버고요. 모두 계산이 실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P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로, 인피니티, 제로. 그래서 이 p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평면 방정식에서 y의 개수가 이게 0이면요. y축과 만나는 이 y절편이 이 p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리는데요. 다음 동영상을 이해하시려면요.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부동소수 연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모릅니다. 자기가 박사라고 지랄 깝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가 박사라고 지랄 깝치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가르친다고 지랄하는데 보면요. 부동소수 연산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컴퓨터를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다음 동영상을 들으면요. 부동소수 연산 처리에서 오류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설명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